욕창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충분히 무엇인지부터 해서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원인은 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강의를 뭘 할 거냐면 강의라고 할 건 없고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땠는지 좀 변화가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다들 저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설문지를 드렸었는데 설문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질문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다른 분들, 또 영상을 보시게 될 다른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고 체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창 위험이 있는 대상자인가, 저 어르신인가, 환자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65세 이상의 노인이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더라. 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쵸. 지난 교육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70세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으로 그죠? 욕창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노인 환자분들은 주로는 우리가 보살피는 대상자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살피고 계시는 대상자는 욕창 위험이 높은 환자분이시구나 라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의식 상태가 좀 떨어져 있는, 저하되어 있는 환자는 또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더라. 자, 어떻습니까? 맞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의식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소통도 잘 하시고 이런 대상자 환자분을 딱 봤을 때는 훨씬 욕창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의사조차도 이렇게 표시할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많이 이렇게 의식이 떨어져가지고 침상에서 계속 좀 처져 있고 이러신 분들은 어땠어요? 당연히 욕창 발생 빈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우리 지난 강의 들으시면서 알게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실금과 변실금은 욕창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되더라. 어땠습니까? 그쵸.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소로 많이 느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강의 시간에 변실금이 뭔지 요실금이 뭔지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던 것처럼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요실금이 있고 변실금이 있어요. 그건 그냥 뭐 기능적인,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노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도 저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 피부가 젖어 있으면, 피부가 습하면은 어떻다고 했어요? 피부가 잘 무른다. 그죠? 짓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욕창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런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게 되면 그게 피부를 어떻게 돼요? 위생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또 피부가 젖게 되고 그것들이 욕창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주 위험한 그런 요인을 만들더라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쵸?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현장에서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실금이 있고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뭐 물수문으로 닦는다든지 이 정도로 되어지지 않아요.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씻을 때는 지난 강연 시간에서는 저희가 그냥 좀 약간 산성의 비누를 사용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산성인지 뭐 중성인지 잘 몰라.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좀 순한 비누를 가지고 반드시 그 실금이 있는 엉덩이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그다음 중요한 거 뭘까요? 씻었으니까 잘 말려야 되겠죠. 그죠?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서 잘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피부에? 그쵸. 진짜 박수. 정말 제가 감사하네요.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니까. 그죠? 보습제를 반드시 좀 발라주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잘 발라드려가지고 이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도 세수하고 피부 건조하면 어때요? 피부에 탄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피부에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지만 그 피부가 건강한 피부가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자. 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요실금과 변실금이 있을 때 빨리빨리 기저귀를 교체하라. 그 다음에 젖어있는 환희를 빨리 갈아입혀 드리자.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피부 관리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부 관리 중에서 제가 욕창이라는 것은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한 거였거든요. 이제 강의를 한 거고, 강의를 들으신 거고, 제가 보살피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욕창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한 건데, 그러면 뭐 예방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욕창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욕창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게 욕창이 2단계, 3단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1단계일 때 빨리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스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단계가 어떤 건지 반드시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질문 보시면은 욕창의 진행 단계 중에서 나는 이제 1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있다,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욕창의 1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욕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괜찮겠지, 이거 욕창 아니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뭐야 이거 욕창 시작되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걸 알게 되면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간호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죠? 그 욕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될 테고 우리는 또 그에 따른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들 아시죠? 피부 눌러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쵸? 이제 동그라미 2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 좀 이렇게 마사지에 대해 가지고 다들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환자분들 케어하시면서 체위 변경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체위 변경하고 난 다음에 마사지를 해드리나요? 네. 그쵸. 덩어리도 두들겨드리고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 체위 변경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과정 중에서 피부가 붉게 변했어요. 붉게 변한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죠? 그죠? 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붉게 변한 피부다라고 한다면은, 뭘 의심해야 되죠? 욕창의 1단계를 의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혹은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마사지를 했을 때 오히려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오는 게 욕창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혈액순환 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붉게 피부가 변해서 1단계가 되었다거나 혹은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떻게 한다? 마사지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특히 어느 부분에 욕창이 많으냐면은 그 꼬리뼈 부분에 욕창이 되게 많이 잘 생기죠. 그죠? 근데 워낙에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꼬리뼈가 유독 이렇게 좀 많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또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은 그 부분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막 두들겨 주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자? 마사지 하지 말고 보습제 충분히 잘 발라주면서 건조시키자.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실변이나 실검 후에는 적정 산도의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한다.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정 기저귀나 환희 및 시트는 즉시 교환한다. 맞다. 그죠? 우리 너무 맞는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저희 강의에 잘 이렇게 변화가 왔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욕창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에는 체위 변경을 최소 2시간마다 한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혹시 우리 간병사님들이 보살피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욕창 고위험군인 환자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겠어요? 65세 이상이다. 또? 네. 또? 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우리 간병사님들이 너무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앞에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욕창 고위험군 환자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간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자는 65세 이상의 환자분이세요. 라고 하셨고, 나이가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환자분 움직이지를 못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와상 환자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활동에 제한이 오게 되면은 또 욕창의 위험 요인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못하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욕창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여사님들, 간병사님들이 보살피는 환자분들이 고위험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체위 변경을 어떻게 한다? 시간은 최소 2시간마다 하자. 체위 변경을 할 때 혹시 순서 기억나십니까? 저희 앞에 강의 시간에 우리 어떻게 눕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눕히고 어떤 자세로 눕히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어떤 자세로 눕히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쵸. 좋아요. 그쵸. 그쵸. 자, 반듯하게 눕히고, 옆으로 눕히고, 또 그 다음에 반듯하게 눕히고, 왼쪽 눕히고,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쪽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받지 않도록 계속 바꿔주자라는 게 체위 변경의 목적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2시간마다 바꿔주지만 한쪽 부분이 오랫동안 그 부분들이 압박받지 않도록 돌려 눕혀드리는 게 맞다라고 했었고, 그렇지만 환자분들 사실은 체위 변경을 해드리는 저희도 그렇지만 체위 변경되어 있는 대상자 입장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창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분의 그 편함, 그죠? 그걸 조금 생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위 변경을 할 때 환자분한테 불편한 데가 어디 있는지, 이 자세는 좀 편한지, 그죠? 혹시나 다른 곳이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여쭤보면서 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에서 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옆으로 돌려 눕혀드렸잖아요. 그죠? 옆으로 돌려 눕혀드렸을 때 너무 머리를 높이 해놓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30도 이상 높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높은 자세는 아니에요. 머리를 조금 올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게 되면 미끄러져 가지고 오히려 마찰력, 압력 이런 것들이 더 가해져서 환자분한테 욕창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혔거나 했을 때는 너무 머리를 높이지 말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죠. 자, 옆으로 눕히는 체기 시에는 머리를 30도 이하로 취해준다. 자, 맞습니까? 맞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30도 이하로 해서 눕혀드리라는 것이 되겠고, 물론 환자분들 우리가 뭐 앉혀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앉혀드릴 때도 있는데, 앉힌 자세도 너무 상체를 바짝하게 앉히면 어떨까요? 그쵸? 그럴 때도 이 비틀거림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욕창 발생할 수 있는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앉히지 말고, 가능하다면 저희는 한 30도, 정 좀 더 높여야 되겠다면 한 45도, 바짝에서 절반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앉히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 및 환자를 이동할 때 린넨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끌지 않도록 한다.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때요? 이동을 하려면은 그죠? 무겁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나 혼자서 하기에 너무 좀 버겁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릴 때는 그냥 환자분을 바닥 시트에 끌면서 갈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끄는 과정 중에서 그 마찰되는, 그죠? 비벼지는 이런 마찰력 때문에 피부가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위로 올리거나 자세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덜었어야, 그쵸? 덜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하면은 또 다칠 수 있어요. 허리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동반해가지고 2인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심 증상에 대한 보고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는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우리 간병사님들이 되게 잘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이나 치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의료인들이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정확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즉시 알리는 게 좋아요. 그죠? 즉시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도 다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변화하거나 피부 이상 등의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자, 이를 보고한다? 그쵸? 다들 잘 하고 계시죠? 그죠? 자, 피부를 딱 봤더니 붉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눌러봤더니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쵸. 담당 간호사한테 가서 보고하실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고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은, 자세 변경이나 다른 부분만 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환자를 돌봐드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창 발생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보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중에 발생된
날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환자의 정보라든지, 환자 상태라든지, 어떻게 해서 확인하게 됐는지, 그 경위라든지, 아니면은 욕창의 그 양상, 그죠? 정보는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해야 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우리 간병사님들이 너무 보고할 때 자세하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간병사님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기까지 얘기를 다 해 주시면서 어저께 색깔만 빨갰는데 약간 벗겨졌다. 뭐 물이 어떤 물이 나왔다. 찐물이 그냥 나오는데 색깔이 어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 주셨고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겨드랑이 밑이나 이런 쪽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그 겨드랑이 어깨 뒤쪽으로 뭐가 생겼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의료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 내용 그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난 강의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의 또 변화가 오게 됐는지 혹은 얼만큼 많은 공부가 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지 위주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저번 강의를 들으셨고 나서 뭐 들으신 이후라든지 혹은 환자분이 돌보면서라든지 그때 욕창과 관련된 의문점이나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거기뼈 쪽에 네. 욕창력 관장이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지금 제일명부터 나그사이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도 색깔하게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저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여기 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욕창이 생겼다 하면 우리 오른쪽으로 눕히지 말라 그래요. 꼬리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듯하게 눕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꼬리뼈보다는 왼쪽 눕히고 오른쪽 눕히고 그리고 하나 체위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엎드려 눕히는 체위가 있었거든요. 엎드려 눕히는 체위가 있었는데 사실 엎드려 눕히는 체위는 노인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이 조금 위험한 것도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와상 환자분들이라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머리가 우리 여기는 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그 이불 속이나 이런 데 좀 저기 돼가지고 또 뭐 더 위험한 응급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눕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때는 제가 반드시 우리 간호사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고 해서 엎드려 눕혔다 하더라도 수시로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할 때 꼬리뼈에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면侧기로 눕히는 게 가장 좋고요.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눕혀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듯하게 누운 자세가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자세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듯하게 눕혀야 될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압력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그죠? 압력을 부딪히는 그 압력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도구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면 공기 침대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침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드레싱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자, 드레싱을 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압력을 덜 받게끔 아마도 선생님들이 좀 다른 부분들 뭐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서 반듯하게 눕혀드리는 게 맞고 반듯하게 눕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짧게 유지를 하라. 시간을 짧게 유지하라. 는 게 되겠다. 그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다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살피는 환자분이 그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지만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죠? 아마 그 어르신은 빨리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욕창은 과연 그러면 완치가 될까?
아니면은 완치라는 것은 없을까? 자, 완치가 될까요? 그쵸. 혹시 완치 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아유, 네. 보신 분이 계시니까 완치는 됩니다. 저도 욕창이 완치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그 환자분이 그 고통스러운 게 조금씩 감소되어지는구나 했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아마도 우리 간병사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욕창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 완치되어 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치되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런 돌봄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치료에 따라가지고 많은 호소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댁에서 환자분을 보살핀다거나 이럴 때는 상태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적인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권해드리고 싶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욕창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식사 있죠. 영양분. 그죠? 자, 영양은 과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러신 분들이 잘 드시든가요? 잘 못 드시든가요? 그쵸?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조차도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영양 상태가 불량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그런 분들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해서 회복시키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 다친다 하더라도 이 조직이 다시 재생되어지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살피는 환자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라고 할 때니 내가 사실은 억지로 드리고 싶어. 내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못 드실 때가 있다. 그죠?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영양분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이 많거든요. 다른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양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양분은 고단백을 좀 먹게 하자. 그 다음에 고칼로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 좋아요. 고비타민 이런 영양소를 좀 공급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좀 욕창 환자분들이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옆에서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다들 보살피는 환자분들이 공기침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공기침대를 하고 계시는데, 공기침대를 하고 계시는 그 환자분들한테 잘 살펴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침대가 일단은 작동이 잘 되는지 되게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공기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공기침대라고 해서 공기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자체가 압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자, 네. 혹시 아직 욕창이 생기지 않은 환자분의 손이나 발을 좀 꾸준히 주물러 드리는 것도 욕창 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은 욕창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지난 강의 시간에 욕창이라는 것은 한 부분이 어떤 피부나 아니면 신체 어느 부분이 계속적인 압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뭐가 안 되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부에 괴사가 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랑 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에서는 가장 마지막 말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이 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도 가장 가기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이나 이런 곳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욕창이 생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좀 주물러 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순환을 좀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이 없으신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또 질문이 있으신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질문이 있으신 것은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고 질문이 없으신 것은 난 이미 다 알아 이거기 때문에 둘 다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욕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의 환자분을 일단 첫 번째 욕창 안 생기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욕창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난 사전에 빨리 잘 보고해서 관리해가지고 여기서 치료하게끔 할 거야 라는 다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